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엊그제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신앙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선 신앙림 씨가 받고 있는 이른바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기자들 책임 얘기를 엊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기사를 쓴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기자 윤리의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 대가로서 본인의 책을 1억 6,500만 원에 팔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별개로 물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자로서 김만배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그대로 녹음해서 뉴스타파에 쓴 것. 이거는 사실 뭐 이제 그게 오보다 하면 오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근데 다분히 기자 윤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그거 말고 책값에 대해서는 배임수재가 명확하다. 이게 지금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1년 9월 15일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닷새 뒤에 1억 6,500만 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일종의 착수금조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1억 6,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억 6,500만 원이면 우선 1억 원 넘는 그런 배임수재가 이제 이게 허위 인터뷰의 대가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넘는 배임수재. 거기다가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그런 사안의 중대성. 이 정도를 감안을 한다면 이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조사 뒤에 바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게 신앙림 씨의 의도된 언론 플레이다 하는 걸 또 추정,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도 나타났는데 이런 거죠. 신앙림 씨의 뭐 지인으로 추정됩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이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에 밤에 보도를 했죠. 근데 3월 7일에 신선배 대단하십니다. 그걸, 이게 이제 김만배 씨 인터뷰 녹음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품고 어찌 6개월을 버티셨습니까? 크크. 선거 이틀 전에 빵! 느낌표.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거기에 신앙림 씨가 3일 전입니다. 크크.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3일 전이라는 거는 대선 사흘 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 정말 대단한 일 했어. 이런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는 페이스북 대화다. 이런 부분도 보면 처음부터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제공을 하고 이게 어떻게 나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신앙림 씨가 다 계산을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이게 결국 김만배 씨와의 공동기획서를 뒷받침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게 검찰의 방침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어제 밤에 SBS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를 한 직후에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김만배, 신앙림 간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뭐 김만배는 15년 내지 20년 만에 뭐 전화가 와서 뭐 만났다, 뭐 사적인 대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신앙림 씨는 20년 가까이 못 만났는데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마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때 정말 오랜만에 처음 만난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뭐 다 드러났죠. 2021년 여름, 그러니까 그 인터뷰가 있기 몇 달 전에 신앙림 씨가 김만배 씨의 사무실을 방문했었고 거기서 명함을 놓고 갔는데 그 명함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를 당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실에 있던 화천대유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사무실에 와서 명함을 놓고 갔고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악수까지 하고 갔다.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확인된 셈인데 신학림 씨는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유령이 같겠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거짓말임이 너무나 명백하게 금방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본인들이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다 라는 걸 부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학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게 발부가 될까? 그래서 제가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책값으로 준 거 아닙니까? 책값. 근데 비슷한 케이스가 2014년에 신학용, 이것도 신학림 씨하고 두 글자가 같네요.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의 입법 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는 건데, 그 유치원 총연합회 회장한테 이제 현금 100만 원에 상품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은 거 플러스 주요 혐의는 이게 아니고 관련 유치원 총연합회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준 뒤에 그 2013년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이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때 받은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었죠. 이게 이제 신학림 씨의 경우에는 거짓 인터뷰를 해준 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받은 거. 그런데 그게 1억 6,500이다.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사실은 당시 검찰이 신학용 의원에게 구속영장, 현역 의원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각됐습니다. 기각의 이유가 이거죠. 공여자라는 건 유치원 총연합회 회장, 이 사람의 그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축하금, 이제 일종의 책값이죠. 책값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책값을 뇌물로 본 첫 번째 사례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유죄로 났습니다. 유죄.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유죄로 났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자, 그러면 출판 기념회 때 책값 명목, 책값으로 주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입법 로비를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 출판 기념회 때 책값은 뇌물이다 하는 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신학림 씨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다른 사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2년 6개월이었으면 지금은 그거보다 액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꽤 있겠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신학용 의원 건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유사 사례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더군다나 신학림 씨의 경우에는 2021년 9월 15일에 인터뷰를 하고 돈을 1억 6,500을 받고서요, 사실은 이 계약을 그해 3월 1일 6개월 전에 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사실상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위장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계약한 거를 한 겁니다. 이게 그 가짜 인터뷰 해준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 증거인멸 비슷한 이런 문제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법원에 의해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값 이런 데에 대한 뇌물, 이게 이제 배임 수재입니다. 배임 수재. 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신학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 하는 기류를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하나는 그럼 뉴스타파의 책임은 어떠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타파에서는 신앙림 씨가 제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뭐 확인을 좀 덜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지금 발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지라고 하는 그 바로 뒷부분에 그냥 봐줬지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28초간 분량을 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28초간 분량을 다 넣어서 그 공개된 녹음 파일을 보면 그냥 봐줬지의 주어는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아니고 당시 박길배 검사라는 사람이 봐줬다는 뜻이다. 그런데 앞에 통했다는 거는 주어가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중수과장과 통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주어를 이어붙여서 마치 윤석열 검사가 봐준 것처럼 이렇게 사실상 조작을 한 걸 뉴스타파가 한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형법상 명예훼손죄냐 뭐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법률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돈을 신앙림 씨한테 준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배임 증제가 되죠. 돈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기에다가 김만배 씨의 경우에도 또 형법상 명예훼손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의도를 입증해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명확한 거는 선거 개입이죠.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지났죠.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적용해서 김만배 씨를 처벌하는 방안을 지금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다음에 뭐 뉴스타파, JTBC 뭐 이런 언론 보도한 거는 또 국민의힘이 별도로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같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들여다볼 대목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신앙림 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 차근차근히 뭐 이게 특별수사팀까지 구성을 했으니까 차근차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앙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가 하는 비슷한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